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퀄리티 학술고문 심용주 박사입니다. 오늘은 월드 패럿 트러스트에서 나온 패럿 뉴트리션 앵무새 영양학 이라고 하는 간단한 문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럿 트러스트, 월드 패럿 트러스트는 이제 한국으로 하면 세계 앵무새 재단, 앵무새 보호 재단 정도가 될 거고, 저도 한때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앵무새의 야생 상태에서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육 상태에서 앵무새를 제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체이고, 다만 이제 이 단체와 관련하여서 서구 쪽의 브리더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동물권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좀 깊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견해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 게 Keeping your feathered companion healthy, 깃털난 당신의 친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브루크스 패럿 킷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있고, 자,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어트 앤 뉴트리션이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find the best balance for your bird. 당신의 새를, 여기서 이제 새는 앵무새겠죠. 앵무새를 위한 최고의 영양 균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밑줄 쳐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400종이 넘는 앵무새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종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아종까지 집어넣으면 훨씬 더 많아지고요. 통상 저희는 이제 350여 종 정도로 보는데, 특히 이제 중남미 쪽에 있는 그 코뉴어 계통들, 그린치 코뉴어, 피르후아 속에 속한 애들을 이제 되게 많이 구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00종까지 나오기도 한다는 점 확인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200종 정도를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캡티비티 상태에서 인공 사육을 해왔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룹의 새들은 뭐 일테면 코뉴어라든지 뭐 메커우, 패러키, 기타 등등은 그들만의 독특한 다이어트나, 여기서 다이어트는 살 빼다의 다이어트가 아니라 음식으로서의 다이어트입니다. 또는 건강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균형 잡힌 먹이만 제공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많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에서 앵무새 키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앵무새가 아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것 때문이라고, 즉 먹이 때문이라, 제대로 되지 않은 먹이를 주는 것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깝깝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앵무새를 위해서 제대로 된 먹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 간단한 문헌 전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앵무새와 관련한 제대로 된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빅피처, 큰 그림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컴패니언 버드가, 즉 앵무새가 야생 개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야생에서는 앵무새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죠. 뭘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먹이를 찾으러 날아다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앵무새들은 야생 개체에 비해서 10분의 1 또는 15분의 1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앵무새에게 먹이를 제대로 안 줘서 문제가, 즉 밸런스가 안 맞춘 먹이를 주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것도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피딩 어마운트, 즉 먹여야 하는 먹이의 총량은 종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다양한 음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적절한 양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먹는지를 확인하고 몸무게가 부는지 주는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상업적으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료들에든 보면 반드시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종별로 어느 정도의 먹이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보면 뭐 이런저런 영양소를 막 섞어줍니다. 근데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먹이는 단순한 펠렛이거나 또는 단순한 믹스 그레인, 믹스 시드, 그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야생에서 얘네가 원래 먹던 다이어트,
먹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사한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생에서 볼 수 있는 먹이들의 핵심은 바로 버라이어티, 즉 다양성에 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로리킷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리킷 계통의 수많은 아종들, 한 20가지 가까운 아종들이 있고 이제 그 계통인데 뭐 먹고 있어요? 네, 나무에 꽃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제가 한국에서 와서 제일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로리한테 알곡모이 적응시켰다. 그 다음에 펠렛모이 적응시켰다. 그 동물 학대범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적응 안 됩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걔네의 위장 구조는 딱딱한 먹이나 또는 펠렛 먹이 수분이 없는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걔네는 기본적으로 뭘 먹습니까? 넥타, 그 다음에 또 뭘 먹습니까? 화분, 폴룬이라고 통상 하는 넥타. 이거를 기본적으로 먹고 여기 뒤쪽에서도 이제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기타 식물성, 즙이 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Think diversity. diversity가 뭐다? variety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양한 것을 생각해라. 다양성을 생각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다. 느낌표 들어가 있죠. 네. 자, 이제 먹이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방침들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Fresh daily variety. 매일매일 다양한 신선한 먹이들을 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뭐가 나옵니까? 네, vegetable이 나옵니다. 야채, 채소가 나옵니다. 채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가장 좋은 것들이 캐럿, 당근이죠. 네, 스위트, 그 다음에 hot pepper, 매운 고추, 그리고 적황색 채소들, 케일이나 뭐 이런 것들, 보통 이런 애들은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피, 완두콩, 스트링빈, 줄콩, 이런 애들이 줄콩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펌프킨, 호박, 기타, 감자 등등등등등. 경우에 따라서는 애호박이죠. 주키니 호박이라든지 토마토, 펜넬도 국내에서 구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거는 옥수수, 오크라도 국내에서 조금 구하기 힘들죠. 기타 등등. 뭐든지 채소는 다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프루츠 얘기 나옵니다. 과일이죠. 과일은 뭘 먹이냐?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이시면 됩니다. 자, 앵무새는 rich assortment of fruits. 아주 즐긴다. 뭘 즐깁니까? 바나나, 멜론, 애플, 그다음에 파파야, 패션 프루트, 파인애플, 베리, 키위, 체리, 아프리콧, 이제 살구입니다. 피치, 복숭아 등등등등등등등등. 여러분의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끼지 말고 주세요. 야생에서는 얘네가 주로 이제 장과류라고 하죠. 베리 계통을 많이 먹는데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건 다 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파파야나 그리고 멜론, 벨페퍼는 이제 파프리카 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의 경우는 씨앗도 좋다. 심지어 잘라내고 바르고 껍질 벗기고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이제 위쪽에 보시면 사과하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얘기는 참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네, grass, grain, and protein이 나옵니다. 야생에서 작은 소형 앵무류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버찌, 사랑앵무죠. 아니면 코카틸, 기타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킨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의 씨앗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살충제라든지 또는 야생동물의 대소변이 묻어있는 것들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 것들은 더 들어가서 이제 단백질의 소스로서 콩류에 대해서 일단 칡피, 병아리콩이죠. 기타 다양한 콩류들, 렌틸콩 등등등등은 다 뭐에 썼습니까? 프로틴에 썼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좋은데 다만 뭐예요?
조리한 상태에서 푹 삶아서 주는 것이 좋다. 한때 한 80대 90대 정도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콩류를 베이스로 한 식단들이 상당히 유행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단백질 먹이로서의 가치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우리로 따지면 오곡밥 같은 겁니다. 잡곡밥 같은 개념으로 다양한 씨앗이 있는 채로 통째로 좀 뭐가 나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키노아라든지 밀레, 조 같은 수수 같은 애들을 갖다가 삶아서 주는 것도 조리 쪄서 주는 것도 좋다. 삶거나 쪄서 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리된 콩류나 아니면은 씨앗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리한 다음에 얼려가지고 매일매일 소량으로 포션 형태로 나눠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콩류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프루티드 씨앗을 싹을 틔어서 주는 것도 또는 살짝 익혀가지고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 단 어떻게 됩니까? 살짝 익혔으면 식혀서 줘야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드라든지 그레인 즉 이제 씨앗류나 곡물 같은 경우에도 다 싹을 잘 틔어가지고 주면 훨씬 더 영양 성분이 많게 줄 수 있다. 국내에서 그런 분들 거의 없죠. 극소수 있겠죠. 네. 이런 거 그냥 생으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아서 주거나 또는 더 좋은 거는 씨앗을 내서 주는 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여름에 날이 더울 때 이제 벌레가 꼬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추후에 또 다른 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푸드에서 대해서 나옵니다. 앵무새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단한 거를 물어뜯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드라이푸드를 주는 것이 일종의 행동 풍부화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앵무새는 이제 숲속에 살 때 또는 초원에 살 때 씨앗류라든지 또는 나무의 껍데기 숲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꽃에 들어있는 넥타나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앵무새에게 먹이를 줄 때 일반적으로 대략 10에서 20% 정도를 드라이푸드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드라이푸드가 핵심은 아닙니다. 껍질째 그대로 들어있는 너트를 주는 것도 종에 따라서 괜찮은데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네. 얘네는 항상 기본적으로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극소량만 줘야지 읽었다가 메커우류가 아닌 다음에 주구장창 주면 그때는 네, 지방간으로 가십니다. 이분들이. 핵심은 항상 뭐예요? 신선해야 돼요. 오래 눅어가지고 눅눅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자라고 그럼 독소가 생겨요. 특히 땅콩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땅콩은 조금만 잘못돼도 바로 앵무새에게 치명적인 뭐가 생긴다? 아스페르길루스, 아스페르질러스라고도 합니다. 라틴어로 그대로 읽으면 아스페르길루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은 앵무새에게 치명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으로 이제 종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만 먼지가 없고 그 다음에 썩은 것이 없는 신선한 좋은 앵무새 시드 믹스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소량이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다 더 많이 줄 필요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이제 스프레이 밀레라고 하죠. 이제 조가 그냥 조나 수수가 껍데기에 이삭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형태 신선해야 됩니다. 다만 네, 오래돼가지고 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을 주는 것도 좋고 팝콘도 좋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버터를 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소금도 뿌리지 않고 그냥 부풀린 전자레인지 돌린 팝콘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일반적인 팝콘이 아닙니다. 절대로 소금이 안 들어가고 버터가 안 들어간 팝콘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펠렛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먹이 구성 일반적인 종이라고 했을 때 먹이 구성에서 펠렛이 10, 다음에 시드 믹스가 10 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10 정도를 주시고 베이스로 나머진 채소, 콩류, 기타 과일류 등 그다음에 싹틔운 씨앗 등이 전체 먹이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항상 무리가 없습니다. 얘네는 10에서 20. 우리나라는 이게 99%를 차지하죠. 과일주라고 얘기하고 야채주라고 하면 상추 하나 꽂아놓고 그나마 상추도 뭐 배탈 난다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사과 하나 요만한큼 띡 주고서는 우리 줬다고 얘기하죠.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왜 키우세요? 자, 쭉 내려간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입맛이 돌게 하는 거예요. 핵심
이런 먹이들, 다양한 먹이를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성으로 줬다면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클린니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네, 깨끗하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식욕이 돌겠죠. 여러분들 음식 먹으러 가는데 누가 그 음식 만드는 데서 똥을 싸고 있어요. 그 음식 먹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네. 물 하루에 한 번 가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물을 왜 하루에 한 번 가세요? 물은 하루에 한 번 가는 게 아니고 물은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통상 우리가 포셋이라고 하죠.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네. 물통이 있으면 이 물통에 절대로 지저분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먹다 남긴 밥풀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물 먹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앵무새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앵무새 똑똑하다고 하면서 왜 앵무새는 자기 물에 똥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새새끼니까 괜찮다고. 그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인 얘기입니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냥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일종의 포레이징 토이라고 해가지고 먹이를 야생에서 찾기 어렵잖아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데 야생과 비스무리하게 야생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머리를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먹이 먹는 그 상황 자체가 더 즐겁고 행복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웬만큼 끝나갑니다. 이제 거의 뒤쪽으로 가는 것 같고 종별로 또는 그 분류군별로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매커류 뭐 모든 매커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이제 저희 쪽에서 따로 매커만 깊이 다룰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먹이가 지방분이 많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트 계통, 특히 이제 브라질넛이라든지 월넛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다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거는 해당 종의 특별편에서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리하고 로리킷이 국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 들어온 로리들이 3, 4년을 잘 못 살아요. 보통 5년이면 다른 새들도 죽지만 로리들이 뭐 2, 3년, 1, 2년에 죽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얘네는 원래 뭘 먹습니까? 프루츠, 베지터블, 폴른, 앤 등등등등등을 먹어요. 또는 넥타. 얘네를 기본으로 깔고 이게 한 50%,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들거나 또는 아예 상업용으로 나오는 넥타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넥타나 이런 먹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냐? 다음에 제가 어떤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아마존 계통들 얘기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코카투, 아마존 스몰 코카투, 작은 코카투, 이를테면 갈라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는 쉽게 비만이 와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지방분 사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가 남아돌면 결국은 배에 지방이 껴요. 그럼 지방 끼면 그게 뭐 문제야? 퉁퉁하고 좋지. 지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번식하려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호주계 그래스 패러킷, 오스트레일리안 그래스 패러킷 계통들입니다. 그리고 코카투 다 같은 계통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카투 보통 땅바닥에서 먹이를 먹어요. 시드 계통을 먹죠. 그래서 얘네는 먹이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바닥에다가 소규모 먹이들을 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시드만 주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먹이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네, 이건 베리류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각종 여기 이런 거는 완두콩이죠. 그다음에 싹 틔운 것들 많이 줍니다. 단순히 마른 거를 주는 게 아니고 싹 틔운 애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되 바닥에 주어서 얘네가 바닥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야생에서 먹는 것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냥 먹이통에다 주는 것보다는. 물론 대규모 사육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로 또는 반려동물로 키우신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특히 주의할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보카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보카도 뭐 등등.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먹어도 큰 문제를 당장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거 먹는다고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방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방간을 유도할 수 있다. 기타 이제 뭐 어니언이나 갈릭, 양파나 이런 향신채 같은 경우에는 피 내에 있는 특정한 성분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버섯 계통도 얘네 펑거스, 즉 균사로 이루어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앵무새에게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라든지 또는 뭐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해가 될 수 있다. 먹고 당장 죽진 않지만, 그다음에 초콜릿, 설탕, 소금, 기타 지방분이 많은 것들도 당장 얘네를 죽이진 않지만 과량으로 주게 되면 죽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거 먹고 죽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과량으로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유제품들인데,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는 독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분들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제한적인 양만 주는 게 좋고, 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먹고 당장 안 죽을 수 있으면 과량으로 먹으면 급성 간독성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설탕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일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보호기관인 월드 패럿 트러스트에서 나온 패럿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문건에 대해서 직접 직독직해를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앵무새 건강하게 키우기, 앵무새 잘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 20분 가까이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더 현장감 있고 더 깊은 정보성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더스 퀄리티 학술 고문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